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식의 진짜 이야기. 오늘 신의 한 수 시간에 또 함께합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희규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조희규의 신의 한 수 시간에 네. 이번 동시만기일 때 외국인의 선물 롤오버 물량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지난주 후반에 데이터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실시간 현황을 파악을 해드렸거든요. 오늘 무엇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진단을 해주셔야죠. 지난번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답답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 데이터 정말 감사하게 잘 네. 썼습니다. 제가 네. 목요일 날 보냈나요? 네. 목요일 날 보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매수로 막 돌았어요. 오늘 또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 롤오버가 매수로 전환되면서 참 다행이긴 한데. 네. 한편으로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감이 또 엄청 올라 있는데,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뭐, 팩트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신의 한 수의 오늘 이슈 제기가 미중 1단계 합의, 그래서 이제 하반 경선 확보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롤오버가 매수로 들어오면서 지수 안정성 확보. 제가 지난번 월요일날 할 때, 아마 외국인 미중 1단계 합의가 잘 될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롤오버를 매수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매수가 39,000개가 나오지만 1단계 합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빠르다고요, 외국인 애들이. 그래서 이걸 차지하면 이제 굉장히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다우지수 교수형 다 꺾여버렸어요. 네. 교수형이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거 60%의 확률보다는 40% 확률로 이제 고점 돌파해버렸죠. 네. 그래서 나스닥도 보면 고점 돌파해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교수형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못 돌파하고 계속 떨어지는 게 교수형인데 이 고점을 돌파해버렸으니까 이것도 이제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로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12월 6일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기일이 12월 12일이었어요. 근데 12월 6일 날까지 제가 여기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에서, 지난주 방송 기준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2,768계약 정도 맸습니다. 이거 잘 매수가 될지 매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9일 날 만계약, 12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 12,000계약, 12일 날 16,000계약, 그리고 마지막에 33,000계약. 그러니까 이게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죠. 12,000, 16,000, 33,000. 만기일날 확 들어왔어요. 예,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만기일날 30% 상승하고 그 다음날 또 30% 또 상승하잖아요. 이게 빨리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대박 날 수 있죠. 이게 그날 옵션이에요. 285. 근데 이게 빨리만 알 수 있다면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만약 요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본다면요. 10일 날. 근데 10일, 12일 해갖고 만기날 입었고 콜옵션이요. 3,600% 났어요. 그러니까 이 3,000원짜리가 이게 지금 그날 아니고 근데 9만 원까지 갔으니까 딱 3,600%.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파생하시는 분들 너무 중요하고요. 시장을 보신 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자꾸 이제 제가 사행심을 붙이기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보시면 선물 롤오버 수치가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 33,000계약, 34,000계약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거의 34,000계약이죠. 예. 어떤 분들이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 매도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원래부터 이게 프로그램 차익을 해갖고 왔다 갔다 비차익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4,000계약을 매수를 했다는 건 분명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형태라 그랬죠. 근데 지난번에 매도 4번이었다가 매수가 한번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매도했는데 매수가 2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보다 사이클이 반으로 뚝 짧아졌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15,000계약 매도였는데 이번에 34,000계약으로 사이클은 짧아지고 수량은 2배로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거예요. 물론 네. 대세 상승은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은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3번 연속 매수가 들어와야 대세 상승이다. 한 번 들어왔다고 뭐 지금 요 기간만 보면 매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고요. 매수가 이제 2번밖에 안 되니까 대세 상승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숨을 돌렸다 정도는 한숨을 돌렸죠. 외국인들이 34,000계약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만기 끝나고 선물 매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여기까지가 보내주신 데이터로 인해서 네. 저희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그렇죠.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을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지수 안정성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지수 하반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진단을 주시긴 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그런 대가 나오는 건가요? 다음 자료에서 나옵니다. 근데 뭐냐,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얘기한다고 뭐 완전히 다른 형태의 뷰는 아닙니다. 네. 분명히 올해 그 8월, 9월, 10월, 11월 달보다는 좋아지지만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주체별 수급 동향의 코스피를 딱 보니까요.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금요일까지 무려 개인들 2조를 팔았고요. 외국인들 1조 5천억, 기관 1조 2천억. 그리고 제가 금융투자 많이 산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그럼 다 빼고 외국인 기관 둘이 합해갖고 2조, 거의 한 2조 한 3천 얼마 샀죠. 개인은 2조 5천억 정도 팔았어요. 되게 좋잖아요. 다음 보세요. 이게 한숨이죠. 그러니까 12월 6일부터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샀는데 어떤 종목을 사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 6천억, 하이닉스 3천억, 전기 900억, 합하면 1조. 삼성전자 우선주 400억, 1조 400억. 네이버, 카카오 어차피 이거는 뭐 좋으니까 이거 합하면 그 1조 2천억. 전기전자 업종에 사실 집중된 매수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 외국인 그럴 수 있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좋으니까 옛날부터 좋으니까 네. 그럴 수 있다 쳐.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 강화되는 네이버, 카카오 살 수 있다고 쳐.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면 기관은 사줘야 되잖아요. 기관이 12월 6일 날 1조 2천억, 3천억 산 종목들을 제가 쭉 낸 거예요.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삼성전자 3,600 깔라서 좋아. 삼성전자 뭐 어째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인버스, 하이닉스, 인버스, 전기. 자, 이건 뭔 얘기일까요? 지금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 기관을 합쳐갖고 총 2조 3천억 샀는데 기관은 전부 다 인버스 샀어요. 레버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버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말을 잘못했는데 ETF. 네, ETF. 지수 ETF 죄송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인버스라니. 예, 네. 홍보를 해서 인버스가 네네. 아니라 지수 ETF를 다 샀어요. 네. 종목을 지수를 사기는 산 건데. 종목을 안 샀어요. 인덱스로 지금 이제 패시브 자금이 네. 시장에 대한 매수, 그런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정말 그 대장만 골라 담았지 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하고 그거 다 사버리고 그럼 그거 사면 지수는 올라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지수만 올라가면 선물은 이익이 나니까 선물 로로버를 매수해버리고 네. 기관들은 종목 하나도 안 사고 ETF, 지수 ETF 사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체감은 안 좋아요. 체감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올해까지만 끝나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니까요. 12월 5일부터 들어왔는데 개인들 2,8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들 1,300억, 기관 2천억, 금융투자 2,800억 매수. 다 합해봐야 네. 5천억도 4천억도 안 돼요. 안 들어와요, 종목이.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메이저로 들어온 것도 보니까요. MC넥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테스, 솔브레인, 메지온, 지트리비엔트요, 레고캔 바이오, 파라다이스 제넥시. 제가 요거 분석해 드릴게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11일부터 코스닥이 이제 그나마 3,600억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그 산 것 중에 전부 다 요런 종목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뭐예요? 반도체, 아니면 IT 부품, 스마트폰 조금 있고 스마트폰, 나머지는 바이오 선택적으로 들어가죠. 안 사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1위가 196억 샀어요. 아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어느 날은 2천억까지 사는 형태가 있는데 전혀 안 사요. 맞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 얘기하는 셀티론 3인방 안 사고요. 그 다음에 매주형 뭐 사는 게 120억이고 헬릭스미스도 없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네. 제가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는 게 좋겠지 않습니까? 지수 상단은 제가 상단 올릴게요. 2,300에서 2,320으로. 이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는 지수 상단인가요? 그 그러니까. 둘이 이끄는 지수? 그 so what? 뭐 어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에 올라가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말 싼 종목들 막 사야 되는데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 많이 확산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같이 우르르 올라와주면서 이제 지수를 같이 받쳐주는 흐름이 맞습니다. 사실 체감적으로 선순환적인 흐름인 네. 건데 지금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까지 볼 수 있긴 하지만 인덱스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집중된 매수가 결국 우리 대장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기관이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기관이 그러니까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그런 대가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뭐 대한민국 어차피 뭐 수출도 줄어들고 뭐 성장률도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되는 놈만 사자라고 얘기할 수 네. 있어요. 근데 기관이 지수 ETF만 산다는 건 좀 넌센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금융투자가 단기로 치는 금융 한 2, 3개월 보는 금융투자가 지수 ETF를 산다는 건 굉장히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이뤘는가 하면 네. 지수 상단 간다. 그렇지만 예전에 제 뷰는 바꾸지 않겠다. 왜? 상위 15에서 20%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9년 12월 배당락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주도 업종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OLED라든지 스마트 부품주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내년 딱 1월 달로 딱 바뀌는 순간 주도 업종 싹 바뀔 것 같아요. 어디로요? 봐야죠. 근데 문제는 근데 그 뭐냐면 흐름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수급을 보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상승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올해 이걸 이익 실현 해야 되는 시점이 내년에 이제 배당락 끝나면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 받고 가면서 그냥 그러니까요. 팔아야 되니까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2020년도 내년 1월 달부터 주도업종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도업종이 바닥에서 안 나타나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배당락까지는 기존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IT 쪽에서. 네. 뭐 스마트폰이나 IT. 네. 근데 제가 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 들어오는 거나 그 최근의 시장을 보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19년 배당락 이후에 내년 1월 달부터 이쪽 섹터는 차익션하고 전혀 새로운 섹터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만 제외할게요. 반도체. 2차 전지 요건 제외할게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요. 제가 감당이 안 될 때 왜 이렇게 얘네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것만 이렇게 독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제외하고 추세 종목 지속되는 종목들은 저는 내년 1월 달은 가기가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낙폭과대 소외 종목들, 새로운 주제 종목들 부각되는데 지금 어느 종목이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면 곧 그 큰 테마는 이건 같아요. 턴어라운드.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 잘 갔던 종목은 턴어라운드가 안 되죠. 부진했던 종목들 안에서의 기대감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탁 이루어지면서 네. 일정 부분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 구조조정하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막 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올해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들 있죠.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바닥권에 있어요. 그다음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테마가 아니면 기존 주도 업종이 갈 수 있는 업종은 제가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제가 13만 원 끝나면 고점 맞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이런 거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론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올해 배당락까지는 기존 종목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네. 근데 내년 1월 달에는 제가 또 나와서 또 얘기하겠지만 내년 1월 달은 판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내년 1월 달에 턴어라운드 종목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사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군 사실 2차 전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죠. 왜냐하면 2차 포함될 그동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네. 소외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그 부분과 맞물려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이런 기대감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주도 업종이 지금 연말까지는 유효하긴 하지만 내년엔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도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나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죠.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폴더블 뭐 양산에 대해서 네. 계속 기대감이 커지니까. 제가 네. 틀리길 바라는데 전 바뀔 것 같아요. 그 대세가 바뀔 것 같아요. 왜죠? 제가 그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거 전에 제가 어차피 시간이 좀 많으니까 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게 네.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USMCA라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얘기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안 하죠. 지금 그 IMO 2020 그 얘기도 많이 하죠. 네네. USMCA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IMO 2020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내년도부터 이산화탄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전부 다 이제 LNG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거 얘기는 하는데 네. 생각에 USMCA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나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그럴까요? 네. 좀 짧게 핵심만 딱 꼽아서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트럼프가요. 이제는 미중 무역 1단계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밀 수 있는 거 USMCA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면 트럼프 인프라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 미국의 고용 지표 올라갈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USMCA 관련해서도 우리가 시장 영향력을 굉장히 체크해야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수혜주 분류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왜 턴어라운드 종목 되게 중요한가 하면 올해 보면 아까 2차 전지도 그렇게 돼 있었다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거 있죠 어제. 이제는 ESS에 집중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 ESS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부진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것들을 이제- 좀 찾아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얘는 2019년도 연말까지는 살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즐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2020년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업종을 찾는데 아까 USMCA 같은 거나 아니면 테슬라가 ESS 그러니까 같은 거나 선박 규제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서 또 찾아보자. IMO 2020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내년에 갈 수 있는 모멘트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막 우리가 막 꽂혀있지 말고 네.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연말까지는 지금의 주도주 좀 더 지키고 이제 즐기고 내년에서는 부진했던 종목들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주도주를 찾아보자 라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찾는 과정을 그렇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간다는 그런 기대감은 좀 버리라. 근데 지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럼 답은 삼성전자 아닌가요? 그리고 또 있죠. 기관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네.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버스. 제 인버스가 아니라 ETF. 그러면 내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길게 가거든. 많이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다음에 인버스도 마찬가지.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가 그런데 ETF 그죠? 네. 제가 왜 인버스 자꾸? 인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지수를 좀 상향해서 보고 있다는 건데 종목을 안 사니까 네. 확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대충 사면 안 돼요. 정말 세고 강한 종목들 계속 매수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랠리 즐기되 지금부터 내년 1월 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라. 근데 아까 찾는 그 코멘트는 USMC에 테슬라가 ESS겠다는 거하고 IMO 2020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시장과 함께 이제 내년 연초 장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우리가 그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는지는 또 신의 한수 시간에 함께 또 고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진단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내년 장에 대한 또 진단을 주신 만큼 좀 참고를 하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제가 네. 바이오 제약 이제 얘기 안 했는데 바이오 제약 내년에 네. 아직 바이오 제약에서 상위 한 30% 종목이 의외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다음 주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네. 아무래도 연초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도 크잖아요. 그쵸. 같이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인베스트 조유교 대표와 조유교 신의 한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